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전 세계인이 꼽은 대한민국의 보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단연 최고가 청정지역 제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딜 가나 수려한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맛있는 먹을거리까지 정말 단연 최고의 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1년 365일 그 어느 때 찾아도 아름다운 섬 제주. 오늘 김현웅의 굿모닝에서는 제주도가 품은 푸른 바다의 보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청정지역 제주를 한껏 품은 수산물 대전. 자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서는요 제주 출신인 광어, 이 광어를 이용한 요리를 다양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날씨부터 확인해 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어제는 강력 한파로 밖에 잠깐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은 오르지만 그래도 아침 추위는 여전합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준비하시고요. 굿모닝 날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굿모닝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강릉과 대구는 영하 3도, 부산은 0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대부분 영상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은 1도, 대전이 4도, 강릉과 대구가 7도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대부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합니다. 동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널성 파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새해 첫날인 월요일부터는 다시금 추위가 강해집니다.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반대로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난방비인데요. 관리만 잘해도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물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설정하면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물 온도는 50에서 60도가 가장 적절하고요. 안 쓰는 방은 보일러 밸브를 잠급니다. 난방수 양을 줄여서 난방비 절약에 도움을 줍니다. 또 배관에 물때가 끼면 난방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하고요. 뽁뽁이나 커튼으로 찬바람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나 찾아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정해역 푸른바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어류를 안전한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쓰고 계신 특별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네. 자,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주 어류양식 수협 조합장님 모시고 세계 최고의 양식 기술을 자랑하는 제주 광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합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서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주 어류 양식 수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제주 어류 양식 수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해역에서 양식업을 운영하는 430여 어업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예. 430여 조합원들이 생산한 제주 광어는 국내 광어 수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양식 불모지에서 세계의 양식 기술을 자랑하는 양식 선진지로 도약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제주 어류 양식 수협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내 광어 수출의 95%가 제주 광어가 차지하고 있다는데 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조합장님과 함께 이 제주 광어의 속살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름하여 속살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제주 광어의 모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네.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어요. 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청정해수라고 써 있네요. 제주하면 역시 네. 청정해수가 떠오르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네. 천혜의 섬 제주의 양식업은 네. 청정해수를 육상 수조로 끌어올려 양식을 함으로써 2005년도에는 정부로부터 네.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청정 자연해수와 오염되지 않은 지하 100m의 안반에서 지하 해수를 끌어올려 연중 일정한 수온으로 광어 양식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제주의 청정해수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깨끗한 물인데다가 수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20도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야, 이 쉽지 기술이 않을 아닌가 것 이런 생각이 같은데요. 드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쫄깃쫄깃한 광어를 우리가 사시사철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근육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네, 뭘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뜯어봐 예. 주시겠습니까? 근육맨. 네, 웰빙 식품이라고 써 있네요. 예, 제주 광어의 영양이 좋다는 얘기겠죠?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제주 광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 식품으로 네. 열량이 낮고 타우린과 콜라겐 함량이 높아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국민 생선, 국민 횟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네. 최근 해양수산부의 연구 사업으로 진행된 국내산 양식 광어의 기능성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교수팀이 연구 결과 양식 광어의 근육에서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고혈압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는 것이 세계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예, 예. 양식 광어의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소비 증대는 물론 기능성 수산식품이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우리는 저 광어가 네. 비리지도 않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 생선이 되기에 참 적합하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게 고혈압에 좋다는 거는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나중에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이분들 네. 생선 많이 드셔라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안 그래도 네. 그중에서 또 광어를 좀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우리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발맞춰서 제주 광어가 차별화된 전략을 또 구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죠? 예. 요즘 소비자들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네. 회를 못 드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제주 광어를 네. 활용한 다양한 어묵 제품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네네네. 맞아요. 사실 어묵에 생선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주 광어의 콜라겐을 활용한 화장품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묵도 만들고 네. 콜라겐을 활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요. 예. 여러 가지로 다변화된 정책을 통해서 네. 광어를 활용하고 있다. 먹기뿐만 아니라 바르기까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돋보기가 준비가 되어 네, 있네요. 돋보기는 뭘까요? 안전성은 뭐죠? 안전해야겠죠. 안전해야겠죠. 예, 예. 네. 안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전 네. 답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보니까 식품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시다고요. 예. 네. 제주 광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하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네. 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모든 양해상에서 출하되는 우리 제주 광어는 안전성 검사를 득해야만이 출하가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돋보기 모양을 예. 준비하셨네요.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제주 광어는 맛과 영양, 기능성에다 안전성까지 갖추어 우리 소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셔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는 제주 광어. 이제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깨끗한 예. 바닷물,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웰빙 식품으로서의 위치,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한 검사. 마지막은 이제 비행기가 그려져 있어요. 자, 예. 떠나는 제주도를 건가요? 많이 오라는 건지. 예, 한번 뜯어봐 뜯어봐 주시죠. 주시죠. 아, 이게 해외로 수출이 되는군요. 예, 예. 수출이 많이 되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그 95% 이상의 네, 제주 네. 광어가 일본으로 미국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네. 특히 회를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광어 시장 점유율이 55% 이상을 초과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저희들이 인천에 건립되는 수산물 수출 센터가 완공이 되면 광어를 비롯한 제주에서 양식하는 모든 수산물 수출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분들이 왜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막 요란스럽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광어, 우리 특히 국내산, 우리 대한민국 광어를 먹으면 오이시! 이런 말 별거 그렇게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국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죠? 예, 네네네. 저희 제주 광어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네네. 수도권에서는 대학 축제에 참여하여 시식 행사를 통해 젊은 층에게 광어회와 초밥, 어묵 등 상품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네. 지역에서는 광어를 주제로 문화를 겸비한 광어 축제를 열어서 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네. 제주 광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광어 축제의 수익금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성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제주의 양식 어민들이 앞장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우리 제주 광어를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네네. 불우이웃을 도와서 좋습니다. 네네. 앞으로 국민 생선 제주 광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네네. 자, 오늘 뭐 제주 광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멀리 네. 제주에서부터 지금 날아오셨어요. 이제 비행기를 예. 타고 이렇게 날아오셔서 이른 아침까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먹을거리 광어가 안전한 먹을거리로 계속 자리매김할 네.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산림군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앞서 그렇습니다. 푸른바다 제주의 보물, 제주 광어에 대해서 우리 조합장께서 나오셔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안전한가, 그리고 왜 국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걸 직접 저희가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맛을 싱싱한 봐야죠. 회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외에 또 어떻게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요리법만 기억한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한 상을 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광어로 만들어보는 다양한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홍성란 요리연구가 김태욱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 홍성란 요리가는 처음으로 모셨네요. 네, 그러네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이분 산뜻합니다. 네? 네, 산뜻해요. 아, 산뜻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오늘 네. 좀 이상한 거 없나요? 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그러네? 왜? 아,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아, 헤어스타일은 바꿨는데. 네. 오늘 제가 또 좀 낯을 가려가지고. 네. 처음 뵙는 분인데. 소개라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방송으로라도. 여기서 뭐 소개팅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성함은 얘기예요? 제가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에 엄마인 네. 김영빈 선생님이 그러네. 안 계셔가지고. 아, 푸근한 분이랑 항상 나오다가 오늘은 이렇게 네. 예, 어린 분이 나오셨어요. 젊은 분이. 예. 어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이 나오셨어요. 예. 오늘 요리가 또 어떻게 또 다를지 또 기대가 되거든요. 예. 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어를 활용한 요리가 준비가 될 텐데 일단 어떤 요리가 선보여지는 네, 거죠? 일단 광어하면 생각나는 거는 회죠, 회. 회. 회 그리고 먹고 나서는 탕이죠, 매운탕이죠. 탕. 매운탕. 그래서 매운탕을 준비했어요. 아. 근데 회 먹고 나서 매운탕 먹으라는 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요? 처음부터 아예 예, 네. 이거 먹으면서. 주식으로
아니 주식으로 매운탕을 끓일 경우도 많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광어 같은 네. 거로는 이제 그냥 횟집에 가서만 네. 매운탕을 먹는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가정에서도 또 손쉽고 또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근데 자, 그 그럼 매운탕 한번 말고도요. 제가 네. 예전에 되게 특이한 국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곡이죠? 저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냥 그 광어만 넣어가지고 네. 곰탕처럼 과서? 네, 과서 준 적도 있어요. 태국 씨가 그것도 또 있는 매운 건가요? 걸 잘 못 드시니까 네. 그런 저는 근데 그거 요리를 좀- 장난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왜 장난을 쳐요? 아니 그 예를 들면은 광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맑은 탕 굉장히 좋아해요. 맑은 탕, 왜 맑은 탕? 그냥 끓이는 거 있잖아요. 고추장 안 넣고. 각자 이렇게 기호가 다른데 네. 근데 오늘 그거를 네. 푹 고면은 곰탕이 되겠지 이제. 그렇죠. 약간 그 예. 뼈를 푹 고아가지고 네. 하면 네. 좀 뽀얀 국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약간 우리가 질이라고 해가지고 네. 좀 맑게 아. 먹고 그래 이제 맑은 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또 예. 거기 안에는 또 뼈에 들어있는 칼슘까지도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이제 성장기 어린 아이들이나 네. 그리고 좀 어르신분들도 드셔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해주실 매운탕은 맑은 오늘은 건가요? 매콤하게. 네. 아니 매콤하게. 매운탕은 네. 무조건 얼큰한 거예요. 고추장을 넣으니까 매운탕이죠. 춥잖아요. 네. 지금 요새 춥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네.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얼큰한 매운탕을 만들 거예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료들을 이제 먼저 손질을 할 건데 뭐 그냥 다 있는 것들이죠. 네, 호박. 네, 그냥 다 있는 것들을 재료들을 다 썰어주시면 돼요. 네. 이런 거 아침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소리만 도마, 들어도. 도마 소리하고 도마 소리.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 같지만 예전에는 다듬이 소리. 네. 비슷하죠 두 가지. 맞아요. 네, 떡딱떡딱떡딱떡딱. 아, 지금 침대에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이제 맞아요. 부엌에서 이제 엄마의 탁탁탁 소리 나면 칼질 소리. 일어나야지. 그래, 우리 아내가 지금 아침을 차리고 있구만. 오늘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중 되면은 근데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깨우려고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이제 좀 일어나라고. 자, 이 호박과 양파를 네, 그리고 그냥 다 네. 뭐 이렇게 고추라던가 집에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다 네.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그냥 썰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매운탕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까 보니까 미나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미나리랑 미나리 그냥 이런 거 다 한 번에 다 그냥 썰어 주시고 네. 자, 이제 뭐 광어는 사실 네. 우리가 고단백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단백질 덩어리니까 네. 많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네. 수가 있어요. 아까 조합장님께서도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시는데 네. 역시 그렇군요. 그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 네, 네. 이게 또 콜라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피부 최정 미용에 아나운서가 광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타고난 거겠죠. 네. 그래도 앞으로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피부 앞으로 미용. 이제 이거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광어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광어가 실제로 매력적인 식재료가 맞는 거죠? 네, 광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회로만 많이 먹는다 해서 네, 네. 많이 좀 이제 가정에서는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면은 네. 훨씬 더 이제 좀 이제 또 연말이고 뭐 신년이고 하니까 가족 모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네. 광어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네, 네. 그냥 어떠한 양념장이든 뭐 네.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네.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광어는 손질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워낙 깨끗하게 가져오셔가지고. 어렵긴 해요. 솔직히 예. 막 모든 주부님들이 광어 손질해야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사실 뭐 이제 수산 코너에 가가지고 이렇게 네. 만들 거니까 뭐 손질해 주세요 하면은 아.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또 손질을 해주기도 그렇죠. 해요. 요거를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손질하기 좀 겁이 나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저 정육점 가가지고 요거 찌개용이에요. 요거 그렇죠. 뭐 예를 따로 들어서 이제 불고기용이에요. 이렇게 하듯이 네. 예, 수산시장 가서 요거 제가 탕 끓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썰어준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게 또 낫겠다. 네. 한두 번 정도만 해보면은 네, 정말 네. 손쉽게 손질할 수 있는데 네. 먼저 뭐 보통 생선 같은 경우에는 비늘을 벗겨주고요. 네. 지느러미랑 그리고 머리랑 내장을 제거해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야지만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근데, 양념장을 만들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양념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념장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 고춧가루랑 이런 거 이제 뭐 액젓이랑 그리고 네. 간장 들어가는 거는 네, 똑같죠.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고 지금 이게 뭐죠? 요건 이제 고추장 들어가고요. 네. 네. 여기에다가 예. 이제 된장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된장이에요? 네. 오.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섞는구나. 같이 살짝 들어가줘야지만이 아. 훨씬 더 깊은 맛이랑 풍미를 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말이죠. 네. 저는 그 횟집 가가지고 탕을 먹을 때도 거기에 나온 쌈장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풀어 먹으면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게 비법이에요. 네. 네. 역시. 깊은 맛이 나요. 맞아요. 역시 우리의 그 된장이 아주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쌈장으로도 진짜 많은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가 네. 있는데요. 뭐 볶음밥을 해도 되고 네. 어떠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을 네. 만들죠. 개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다진 마늘까지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해주면은 일단은 1차적인 준비들을 이제 어느 끝났어요. 정도는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예. 들어갈 건데 이 지금 육수가 끓고 있거든요. 육수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면은 지금 제가 무도 넣었고요. 그리고 건지면서 한번 볼까요, 하나씩? 네, 무도 그리고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다시마 있고요. 네, 다시마 야.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바지락인가요? 네, 요거는 모시조개예요. 아, 모시조개입니까? 네, 네, 네. 아, 모시조개만 넣어야 돼요? 아니면 바지락이라든지 딴 거 넣어도 돼요? 바지락 넣어도 되고요. 네. 모시조개랑 바지락이랑 섞으면은 네. 훨씬 더 또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대합은 어때요? 대합도 좋아요. 다 나오겠는데요? 아니, 이거 다 좋아요. 네. 홍합은 좀 그렇겠죠? 향이 있어서? 아, 홍합? 아니, 안 되는 거 없어요. 네, 아니 뭐든 근데 이제 왜 홍합은 넣어서. 홍합이 너무 진하니까 오히려 그 광어의 그 담백한 맛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홍합을 뭐 과하게 넣거나 어떠한 특정 재료를 네. 과하게 넣지 않고요. 이제 비율을 잘 맞춰주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건져준 다음에 육수에다가 바로 양념을 풀 거예요. 먼저 양념을 푸는군요. 네, 양념을 풀어서 이제 한번 약간의 이제 향을 훨씬 더 올려주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먼저 풀어가지고 네. 해준 다음에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은요. 이제 생선부터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생선부터 순서가 넣는 게 아니고 네. 단단한 채소부터 넣을 거예요. 무와 애호박. 순서가 다 있네요. 네, 단단한 것들을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 예. 네. 애무를 먼저 넣어요. 예. 아침부터 제가 애호박과 무를 줄였더니 네, 주인말이 요새 그러니까, 유행이니까요. 그래서 순간 저도 당황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다 단단한 것들 이제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한 소끔만 끓이면 돼요. 네네네. 이걸 이제 먼저 끓여요. 네. 네. 이게 왜 한 번에 우르르 넣으면 안 되냐면은 네. 이제 이게 가열이 되고 또 들어가고 가열이 되고 들어가야지 한 번에 재료를 다 넣어버리면 끓어 넘치겠네요. 식어버려요. 그렇죠.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한 이걸 순간에 우리가 식어버리기 과학 시간에 때문에 배우잖아요. 맞아요. 예. 아 근데 사실 이것만 끓여도 이거 맛있는 고추장찌개 아닙니까? 그렇죠, 찌개죠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한 소끔 금방 끓어요. 그러면은 요때 이제 광어를 넣어줄 거예요. 광어를 거품이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올라올 때. 네. 그죠? 그러면은 광어 광어를 제가 열심히 손질을 해왔어요. 네. 깨끗하죠? 아우 이게 살이 진짜 제주도 광어는 어떻게 이렇게 두툼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통통하죠. 아니 이렇게 보면 이게 광어가 아니라 대구인 줄 알았어 대구. 그 정도로 두께로. 네, 두께로 대구인 줄 알았어요. 튼실한데요. 요거는 이렇게 지느러미랑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비늘이랑 지느러미가 다 지금 제거가 된 상태예요. 아 예. 그러네 깔끔하네요. 그래야지만이 예. 비리지 않게 이제 네. 매운탕을 즐겨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선을 넣고 바로 뚜껑을 덮지 않고요. 네.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가열이 돼야지만이 비린내가 날아가죠. 이렇게 아 이걸 닫아놓으면은 그 비린내가 그대로 이 안에 갇히는군요. 바로 닫으면 안 되고요. 약간 겉면이 살짝 익어가면서 조금 그 비린 맛이 조금 휘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겉면은 이렇게 네. 가열이 되게끔 네. 이제 놔주시면 되고 생선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익네요. 맞아요. 바로 지금 익어요. 색깔이 바로. 벌써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 하얗게. 여기서 바로 제가 완성될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바로 버섯 넣어주죠. 버섯.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보들보들 단백질. 야. 아 두부를 넣어야 되는구나. 광어도 단백질이 많지만 요 네. 두부도 또 함께 해주면은 훨씬 더 단백질 보충도 되고 그리고 약간의 좀 부드러운 가미까지가 해줄 수 있죠. 예. 이렇게 들어가고 뭐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네. 넣죠. 아, 색깔까지 또 예쁘게. 머리를 넣어주고 장식했네요. 야.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미나리까지. 이 예. 미나리가 또 생선 요리에 들어가는 게 또 이제 뭐 중금속 해독 작용도 있고 이게 예. 참 높은 벼슬이에요. 맞아. 나리, 미나리. 나리. 예. 향이 좋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리고 모양새가 굉장히 예쁘죠. 네. 그렇죠. 이게 예, 없다고 역시 생각해 식감이. 보세요. 네. 그거 뭐 쑥갓인가요? 쑥갓이죠. 아, 쑥갓 쑥갓까지. 딱 빠질 미나리에 수가 쑥갓까지. 이 조합이죠. 예. 예전에 사랑하던 여인이 미쑥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예? 아니 미나리 쑥. 괜찮으세요? 오늘 네. 방송에 좀 괜찮으실까요? 아니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개그 코드예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예. 이분이 나이에 맞지 다행이네요. 않게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네. 예. 간은 저희가 봐도 되는데. 직접 아니, 보시네. 네. 입이 제 역할인데. 새 입이 지금 기다리고 자 있어요. 이제 역할인데. 마무리로 간을 아 이게 맞춰볼게요. 쫙 구해졌다가 쫙 이게 전체적으로 음식이 쫙 보이니까 기가 막히네요. 자 여기에서 요것만 넣으면 이제 이건 뭐예요? 끝인데요. 간으로 넣을 거예요.
뭐죠? 액젓이에요, 액젓. 액젓이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희한하네. 이걸 왜 마지막에 뿌릴까요? 액젓으로 마지막으로 살짝만 넣어야지만 이제 많이 넣는 게 아니군요. 간도 되면서 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풍미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마지막에 참기름을 조금 넣는 것처럼 감칠맛 있고요. 예, 맞아요. 액젓을 마지막에 네. 딱 활용 점정으로. 그래서 한 소끔 탁 이렇게 끓이면은 네. 액젓의 비릿한 향은 슉 날아가고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감칠맛만 딱 남아 있죠. 그러면 요제 이제 끝이에요, 끝. 끝. 네. 예, 이거 좀 끓일게요 저희가. 네. 끓이다가 나중에 네네네. 덮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제 생선만 익으면은 사실 네. 드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비린맛이 네. 날렸잖아요. 그다음 뚜껑을 덮는 건 아니에요? 덮어도 뭐 더 오래 끓이시면은 덮어도 예, 되고요. 진하게. 예. 지금부터 바로 드시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좀 미나리부터 가열하면서 건져 먹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뜨거운 국물 드시고 그리고 네. 이제 생선살도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하얗게 금방 익었어요. 네. 엄청 튼실하죠. 와, 잠시만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 네. 손이 먼저 움직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어쩔 수 이렇게 없네요. 예. 생선이 다 익어서 네. 살이 단단해졌잖아요, 하얗게. 그러네요. 진짜 튼실하네. 하얗죠. 예.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자 이제 일단 다 익은 국물 한번 거예요. 먹어볼게요. 네. 이건 뭐 어차피 끓었으니까. 자. 매콤해요. 오우.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추혜정 캐스터가 지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야. 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니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보통 이제 매운탕을 끓이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못마땅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 고추장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고춧가루로 네. 왜 이 순수한 맛을 버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냥 매콤한 맛만 나니까. 네. 근데 이거 안 그래요. 매콤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맛이 있네. 그리고 확실히 광어가 탱글탱글하게 씹히는 맛이 있어서 즐길만 하네요. 그 여기에 아까 우려냈던 거 있죠. 네. 다시 요거 넣으시네요. 버리지 않고요. 무시조개하고 이런 거 다시마 다 네. 넣어가지고 같이 곁들여야지만이 모든 영양분을 그러네요.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무도 또 썰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 다시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 처음에 왜 뺐었대? 그냥 놔두시지. 태욱 씨 어떠세요? 매운 너무 거 잘 시원하고요, 드시는데 이게. 괜찮아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계속 숟가락이 가게 되는데요, 이거. 야, 이거 밥 있네 여기. 네. 떠나요 둘이서. 그럼 저희가 몇 입 더 맛보는 동안 광어 매운탕 레시피 한번 보고 오시죠. Understand, girl, I'm a different brand. I'm not the average man. I can show you things you've never seen. I'm making plans to fly to the south of France. I got tickets in my hand, so baby, let's just up and leave.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가 매운탕 기본적인 네. 요리죠. 이렇게 끓여 드시면은 좀 색다르게 시원한 매운탕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요리는요. 네. 아까는 한식풍으로 갔죠. 네. 그럼 이번에는 조금 양식입니까? 서양 여행을 갈까요? 아하. 네. 그래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광어 스테이키. 네. 광어로 스테이크를. 우리가 네. 얼큰한 네. 매운탕을 먹었고 이번에는 좀 담백한 광어 스테이크를 스테이크를 썰면서 만들어 볼 한- 텐데 국물을 이렇게 마시면 되겠네. 스테이크 하면은 네. 이제 보통은 또 육류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광어 맞아요. 스테이크는 처음인데요. 근데 이제 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또 붉은 생선이기도 해서 네. 이제 또 연어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 향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흰살 생선으로 활용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이제 부드럽고 또 예. 촉촉하게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아, 지금 요건 그러니까 광어를 그냥 사와야겠네요, 요거는. 요건- 스테이크니까. 네, 광어를 사와서 네. 또 뭐 마찬가지로 손질해야겠네. 뭐 이제 스테이크용으로 좀 네. 이렇게 포를 떠주세요 말을 해도 되고 네.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네. 포를 떠도 되는데 네. 보통은 진짜 이렇게 마리로만 해서 팔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포를 뜰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포를 뜨는 거를 네.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네, 광어 한 마리를 사왔어요 지금. 네. 근데 스테이크면은 어느 네. 정도의 두께로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두께는 뭐 두께. 뼈 네. 가까운 데까지 다 썰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네. 네. 두께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최대한 살을 도톰하게 그러니까. 살려내가지고 스테이크로 네. 활용하면 좋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요게 이렇게 있고 네. 요거
요거 이제 이게 썬 거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이거를 금방 보여드릴게요. 이 예, 어떻게 광어 썰는지. 스테이크 먹으려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손질을 과연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저기 우유에 지금 잠겨져 있는 네, 게 여기 한쪽 살이에요. 네. 제가 포를 떠둔 건데 네. 이 우유에 담가 놓는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살을 부드럽고 촉촉하고 또 풍미 있게 만들어주는 예. 과정이고 네. 또 이제 비린 맛도 좀 제거가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칼을 넣어서 칼을 넣어서 사사사 도려내는군요. 지금 보면은 약간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네, 들려요, 들려요. 이렇게 뼈 소리를 조금 느끼면서 네. 해야 돼요. 그냥 뼈 아. 끝까지 네. 칼집을 넣어가지고 보통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여러 번 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은 다 뼈도 으스러지고 살도 으스러지고 맞아요. 살이 부드럽게. 힘들어요. 여유를 그래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싹싹싹 이렇게 어. 끊어내듯이 해주셔야 되고 네. 네, 이렇게 한 판을 다 뜬 다음에 그걸로 또 먹기 좋게 잘라내는군요. 네. 보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칼집이 굉장히 네. 칼질이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와. 요것도 이제 남겼다가 나중에 탕거리로 매운탕 네. 끓이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생선이 딱 이렇게 광어가 네. 코가 예쁘게 떠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잔가시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 네. 확인하고 네. 제가 잘 떠서 없어요. 진짜 광어 자체가 원래 잔뼈가 장가시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않네요. 근데 이제 포를 잘못 뜨게 되면은 이제 네. 뼈까지 썰리기 네. 때문에 장가시가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자, 끝쪽을 발라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먹을 수 없어요. 껍질을 벗겨야죠. 그렇죠. 스테이크는 껍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껍질을 이제 벗길 건데 꼬리 네. 쪽 부분에 살짝 이렇게 도려내서 꼬리 부분을? 네, 아. 약간 껍질을 드러내야 돼요. 네. 네, 껍질을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네. 껍질 쪽에다가 여기가 칼을 넣어서 회뜰 때도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끊어질까봐 또. 그러니까. 끊어지면 다시 하면 되죠. 그 중간에 다시 그러네. 잘라서. 네. 여유를 가지고. 끊어지면은 사실은 고수에 좀 금이 가긴 하는데. 네. 그 제가 지금 사실 이게 생방송이라서 네. 끊어질까봐 떨려요. 안 끊어지게 고수는 해야 명성에 되는데. 금이 가지만 우리는 그냥 끊어지면 거기서 다시 하면 되죠. 그럼요. 예.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 칼과 이렇게 잘 두고 굉장히 계시네. 깔끔하네요. 잘 두고 계시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은근히 네. 자기 어필과 자랑을 하시면서 네. 침착하게 해주고 계세요. 네, 네. 제 스스로에게 완성이 이미 네. 됐네요. 이렇게 됐죠? 예. 와, 진짜 깔끔하다. 아주 튼실하게 네, 이 상태에서 얇게 뜨면은 이게 회예요. 회, 회처럼 될 이 수 있는데 상태에서, 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뽀얗고 네. 그리고 앞뒤 깨끗하게 그러니까. 탄탄하죠, 정말. 그다음에 이제 크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한 판을 다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한 판 다 크게 먹어도 좋아하시는 되고 분들은.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썬 잘라도 다음에 되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같이 오. 옆에서 이렇게 껴줘요. 그럼 스테이크를 껴주고. 하려면은 지금 보니까 광어 네. 크기가 좀 커야겠네. 보니까 한 2kg짜리 이상 잡아야겠는데요. 그래도 뭐 온 가족이 같이 나눠 드셔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너무 작은 광어는 스테이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소금 후추 네. 살짝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우유에 재워두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풍미 있고 살 더 부드럽고 네. 또 이제 비린맛 제거 때문에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요. 예. 자, 여기에다가 바로 밀가루. 밀가루 네. 옷을 입히는군요. 네, 밀가루 옷을 입혀줄 거예요. 입을 오신다고 할 뻔했네. 옷을 입히는 거죠. 네, 밀가루 옷을 입혀주는데 네. 이제 밀가루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이유는 이 안에 촉촉한 살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밀가루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뭐 부서지나요? 네, 부서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속이 퍽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퍽퍽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워줘야지만이 네네.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밀가루를 묻히는 게 이거 포인트네요. 예. 평소에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해야죠. 저는 일단 미디엄? 좀 미디엄 레어. 미디엄 레어? 예. 근데 이제 미디엄 생선은 웰던? 네. 다 익어야 돼요. 왜냐면 회 아니면 익힌 거지 중간은 없습니다, 생선은. 예. 그럼 이상해요, 맛이. 그럼 웰던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웰던으로요? 네. 미디엄 웰던. 다 익혔어요. 너무 웰던 되면 또 탄맛도 날 수 있으니까 미디엄 웰던으로 하고 네. 여기서 우리 김태욱 씨 네. 우리가 하나 살펴보죠. 네, 뭘 네. 살펴? 광어와 도다리 어떻게 구분하는지. 일단은 광어와 도다리 네. 글자 수로 구분을 합니다. 두 글자는 광어, 세 글자는 도다리. 뭐야? 아니 우리가 사실은 이웃사촌인데 이 두 종족이. 그렇죠. 맞아, 구분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는지. 이게 눈으로 봐서 네.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광어랑 도다리를 눕혀놓고 네. 그러니까 눕혀놓고 얼굴과 얼굴로 바라본 상태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물어봐. 네. 너 광어야? 너 광어야, 도다리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네, 그거는 속으로 물어보시고 네. 이제 눈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광어고 아니, 도다리. 도다리고 네. 그리고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떨려가지고 광어? 네.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광어예요. 자, 그림 보세요. 자, 우리 쪽을 향하게 지금 광어와 그렇죠. 도다리를 눕혔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해서 모양만 봐서는 잘 몰라요. 왼쪽으로 되어 있고 근데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광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네. 네. 예. 그러면은 왼광오도. 그죠? 아, 그래. 제 말이 맞네요. 지금 오도. 글자 수도. 아, 그러네. 광어는 왼쪽 두 글자고. 두 글자. 도다리는 오른쪽 세 글자. 아, 그렇게 외워도 되겠다. 야, 헷갈리네. 그렇게 외우면 절대 네. 잊을 일이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얘네는 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눈이 쏠렸을까? 그러니까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생태계의 특성상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시어때는 정상적인 물고기라 그래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네. 이 밑바닥, 갯벌이라든지 모래바닥에 이렇게 내려앉아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으로 네. 예. 광어는 왼쪽으로 눈을 돌려서 왼쪽에서 오는 고기들을 많이 보고 네. 도다리는 오른쪽으로 아. 눈을 돌려서 오른쪽에 있는 고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 사이에 지금 광어가 네. 벌써 노릇노릇하게 익었네요. 네. 맛있겠죠. 와. 진짜 노릇노릇하네요. 네. 이 정도면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 조금 더 가야 아니, 돼요. 아니, 조금 더. 좋아. 이 정도면 자, 좋죠. 조금 더 하는 김에 버터까지 넣을 거예요. 좋습니다. 버터를 넣어서 아, 침을 넣어. 버터 광어 스테이크. 구이 하면 또 버터죠. 예. 근데 아까 약간 좀 해양수산 전문가 같으셨어요. 예. 아니 제가 원래 생선을 좋아해요. 특히 이제 광어는 뭐 많이 먹으니까 맞아요.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익혀주면서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조금 더 풍미를 위해서 다진 마늘을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마무리로 해서 살짝 이렇게 향을 더 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훨씬 더 와. 맛있게. 이렇게 해서 구워내서 이제 네. 반열로 남은 열기로 익혀주게끔. 그렇죠.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이게 너무 단단해질 것 같아요. 그쵸. 뭐 푸석푸석해지거나 좀 이럴 것 같아요. 요리가 그래서 불 끄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해주면 남은 열기로 우리가 먹기 전까지 너무 가열이 되기 때문에 예. 살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질길 그래서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불만 꺼주고 잔불로 네. 남아있는 열기에 의해서 지금 광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때 중요한 게 있죠? 소스죠. 네. 소스. 소스 만들 건데요. 네. 여기 소스 보면은 지금 제가 오렌지랑 요거 이제 칠리페퍼를 넣어놨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냥 아는 할라피뇨인가요? 네, 할라피뇨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약간의 매콤함도 주고 또 오렌지의 네. 새콤함 네. 그리고 이제 광어에 단백질이 있다면 네, 또 네, 오렌지의 비타민까지도 네. 같이 함께 할 거예요. 네. 네. 저 홍성란 선생님 네. 전화 네. 왔습니다. 어디예요? 좀 천천히 하시라고. 네,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예, 좀 네, 천천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하루 종일 생방하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오렌지 이렇게 있고 또 안에 재료들을 먼저 갈 거예요. 아, 블렌더로 조금 칠 수 있어요? 블렌더로 네. 오렌지와 보통 오렌지는 그냥 과일로 깎아서 먹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소스로 활용하면 좋아요. 그렇죠. 점집이 오렌지 또는 이렇게 레몬, 풍부하네요. 레몬 같은 경우. 네, 예. 자 이렇게 네. 갈아준 다음에 이게 네. 소스 만드는데 내가 소스 만들어라고 티내기 좋은 소스네. 그러네. 블렌딩으로 막 하면서 마구마구 그래 내가 지금 소스 만드는 거야. 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마늘도 살짝 넣어주고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냉장고에 보면은 시계다. 아마 시계, 잘하시네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없다면은 머스타드는 아마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노란색만 네, 있어요. 네. 허니 머스타드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넣어서. 넣어가지고 해주면 이런 것도 이제 뭐 특별한 간 같은 거 없이 해줘도 네. 굉장히 풍미 있게 되고요. 보기만 해도 그래도 아주 선생님? 풍부하네요. 네, 집에 있는 재료를 몽땅 넣어서 소스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선생님만의 특별한 이런 소스 네. 여기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여기 이제 네. 포인트는 네. 이제 일단 오렌지, 과일을 들어간다는 과일을 거고요. 넣는 게 네. 포인트다. 그리고 왜요? 여기에서 과일과 생선이 잘 어울리나요? 과일이 조금 이제 생선의 그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잡내도 제거가 되면서 네. 좀 입안에서 좀 상큼하게. 느끼하지 않게 새콤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일을 활용한 소스를 해보셔라. 네. 이런 그래서 말씀. 오렌지 말고도 네. 뭐 키위를 하셔도 좋고요. 이제 다양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 이건 좀 색달라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돈가스 먹는 집에 가가지고 생선가스 시키면 하얀색
맞아요. 그거 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약간 그 사실은 소스.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근데 이 그 소스만 과일 주는지 소스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새콤하면서도 네. 달콤한 맛도 날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사실 기대가 되는데요. 이 생선이 조금 느끼할 수가 있어요. 네. 드시다 맞아요. 보면은.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새콤함과 함께 가미해야지만이 좀 맛있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런데 이제 예. 빠질 수 없는 게 데코. 이제 해서 담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구워진 새싹 채소들과 함께 생선. 예, 스테이크를 네. 광어 스테이크를 그래서 예쁘게 네. 얹어주시고. 얹고 맛있겠네요. 예. 네.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그건 저희가 할 멘트니까 네. 여기에다가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코멘트를. 네. 야, 또 이게 소스를 네. 구워 먹냐 찍어 먹냐도 네. 사실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에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생선에다 옆에다가. 얹어야죠. 얹어서. 예.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예쁜 네. 게 예쁘기도 하지만 위에다가 얹어버리면 네. 생선이 또 젖어요. 네, 그래서 눅눅하게 드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눅눅하니까 네. 바삭하게. 네, 그럼 너무 찍어 예쁘네요. 먹어라. 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먹어봐야죠. 그럼요. 예. 자, 스테이크에 빠질 수 없는 그렇죠. 앤 나이프. 나이프. 예. 네, 사실 일반 스테이크는 집에서도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데 광어는 네. 손질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자, 요 부분 제가 과연. 한번 해보니까 또 어렵진 않아요. 네, 홈메이드 광어 스테이크. 아이고, 이거 고기 써는 것보다 너무 훨씬 편하잖아요. 맛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생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먼저 주지 않나요? 평소에 이렇게? 아빠 하면서 저기요, 제 아들이 지금 8개월이에요. 못 먹어.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아빠가 튼튼해 애들 잘 키우지. 어때요? 야, 이게 어떠세요? 예, 생선 굽기가 좋네요. 잘 구워진 데다가 네. 소스 상큼하네. 네. 이게- 자, 이제 아들 먹어요. 네. 이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네. 음식이어서 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아까 버터도 사실 들어가긴 했는데 느끼한 고소해. 맛은 전혀 안 느끼해, 없는 안 느끼해. 거죠. 네, 고소해. 그리고 이렇게 칼로 네. 자르면은 네. 부서질 줄 알았는데 덩어리채로 그대로 있네요. 네, 네. 소스를 이렇게 싹 붙여서. 얹어가지고. 예. 또 그 마무리에 다진 마늘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가 좀 생겨서 맛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와, 이거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거 고기 느낌이 나고요. 네. 그 약간 그 고기잖아요. 떡갈비 있잖아, 떡갈비. 네. 떡갈비가 굉장히 부드럽게 네. 잘 다져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자, 이렇게 광어를 스테이크를 하잖아요. 예. 이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걸 많이 먹다가 좀 더 먹고 싶다 하면은 네. 국물을 한번. 예, 매운탕을 한번 먹으면 입안을 헹굴 수가 있죠? 네. 그런 다음에 또 먹으면 돼요. 네. 자, 요거 광어 스테이크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네. 레시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죠.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저희가 광어 매운탕, 광어 스테이크까지 아유. 맛을 봤습니다. 든든해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요리 준비돼 있죠? 든든하게 이제 드셨으니까 네. 네. 후식이 필요하죠. 후식. 후식 입가심.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후식은 또 드시잖아요. 후식들이 후식이 따로 따로 있죠. 있죠. 고기 네. 먹고 냉면 먹는 것처럼. 맞아요. 그 면이에요? 만들 거예요. 면인데 조금 특별한 면을 준비했어요. 네. 예. 여기 지금 보이는 건데요. 네. 여기 뭔지 아세요? 보이는 이거 어묵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묵? 네. 어묵면을 만드는 아까 보니까 어묵면. 저 조합장께서 네. 예. 이 광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네. 어묵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있었어요. 어묵인 거죠? 광어로 네. 만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광어 생선살, 그러니까 보통은 어묵은 생선살을 다져가지고 뭐 전분가루랑 다진 채소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치대서. 기름에 튀겨서 네. 네.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선이 이제 광어가 이렇게 듬뿍 들어간 광어 어묵인 거죠. 광어 어묵을 네. 활용한 사실 마지막 저도 요리. 면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네, 네. 면이 여성분들이나
특히나 뭐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은 탄수화물이니까 칼로리가 맞아요. 즉, 신경도 밀가루로 쓰이고. 만들면은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어묵면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묵은 이제 뭐 반찬으로 좀 짭짤하게만 많이 드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면 요리로 활용하면은 또 이제 아이들이랑 가족이 함께 많은 어묵을 먹어서 더욱더 어묵의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묵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네. 이제 제하고 또 이제 그렇죠.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한 면 요리를 면 대신에 대체하기 열량도 좋아요. 굉장히 네. 낮겠네요. 우리가 이제 묵밥 먹는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네, 묵밥도 비슷한 네. 개념이잖아요. 예, 면 네.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면의 맞아요. 느낌을 살리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맞아요. 국수처럼 써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관건이겠네요. 지금 이렇게 알맞은 크기로 이제 썼는데 얇으면 얇은 대로 만약 약간 도톰하면은 이렇게 살짝 더 네. 얇게 포를 떠죠. 얇게. 그 다음에 얇게 쓰는 게 네. 중요하네. 여기서- 요거 저 활용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묵면 요리를 합니다만 네. 여기다가 짜장면 소스나 카레를 얹으면은 짜장면과 짜장면. 카레, 어. 예, 그 카레면. 면 대신에 네. 어묵면을 활용할 수가 네, 있겠네요. 우동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얇게 길게. 썰어주시면 돼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면처럼 되죠. 집에서 따로 요리 연구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요? 네. 아,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 연구가처럼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짜장 소스에다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오, 하죠. 먹을 때 왜 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항상 똑같은 요리만 먹으면 질리니까. 예. 매 끼를 좀 다르게 먹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요거는 제가 지금 아까 찬물에 담겨 있는 모습처럼 네. 네. 이렇게 담가서. 담가놨어요. 요거는 왜 담가 놓는지 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뿔리나요? 근데 또 찬물이네요. 또 있어요. 네. 찬물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뜨겁게 가열을 할 건데 네. 벌써부터 뜨거운 물에 이제 퍼지겠죠. 불려버리면 퍼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우려낸 거는 네. 이게 기름도 빼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분도 빼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보들보들하게. 지금 보면은 약간 물이 뿌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기름이 물에 빠진 약간 거군요. 기름이 보이네요. 네. 네. 여기 그래서 우리 왜 시중에 이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네. 이제 소세지나 네. 햄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도 이제 굽거나 익히기 전에 한번. 이렇게 찬물에 담가 두세요. 아. 그러면 훨씬 더 담백하게 네. 드실 수 저는 있어요. 실제로 라면 먹을 때도요. 네. 그 라면 면을 따로 빼서 네. 한번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요. 오, 그러면 탱글탱글해요. 맞아요. 오. 아, 잘하시네요. 예, 네. 혼자 살면서 할 건 다 하네. 예, 대충 먹지 않네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야무지게. 예. 저는 컵라면으로 때우는데 참 개조되네요. 근데 자. 요새는 웰빙이라서 예. 많이 건강한 거 해서 드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오늘 기술을 여러 번 보여주시는데 칼질하면서 계속 네. 카메라를 주시해 주시고 여유가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오. 아,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도 썰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당근도 그냥 뭐 사실 뭐 애호박 넣어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있는 재료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재료 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다 채로 써네요. 만약에 다질 거면은 다져도 되고요. 네. 크게 썰 거면은 크게. 아, 그 모양은 상관이 없군요. 네, 대신에 통일선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채 써는 이유는요. 네. 어묵이 면 느낌이기 때문에. 아, 다. 네. 모든 걸 다 통일하기 그래서 위해서. 네. 통일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같이 먹기 예. 편하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칼질 자랑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빠질 수 없는 달걀도 같이 이렇게 달걀도 준비를 해주고요.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육수가 또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근데 네. 육수 보면은 벌써 딱 보이네요. 보글보글 끓고 멸치, 있어요. 무, 다시마.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이번에도 아까 우리 저 역시. 매운탕에는 여기 모시조개가 들어갔었는데. 또 이제 건지면 되죠. 네. 여기에다가도 뭐 모시조개 넣어도 되고요. 예. 아, 마찬가지로? 네, 약간의 이제 멸치 육수로 좀 해서 예. 훨씬 더 왜냐하면 깊은 멸치 맛. 육수를 넣어야 네. 우리가 잔치국수 먹을 때 그 육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그 맛이 나니까 네. 훨씬 더 국수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좀 진하게 약간 네. 좀 더 네. 깊은 맛을 더 내줄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끓이면은 네. 요거 이제 어묵면 준비된 어묵면 넣어요. 투하. 이건 사실 오래 끓일 게 없어요. 오래 그러겠죠. 끓일 게 아니고 그렇겠네요. 사실 이 여기에다가 그 자체로 먹어도 상관없는 넣죠. 거니까요. 넣어서 끓이면 되죠. 조금 끓일 거예요. 끓일 건데 이렇게만 또 끓하면은 좀 심심해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고명을 준비를 했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진 소고기거든요. 다진 소고기. 네. 다진 소고기에다가 예. 후추 살짝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장 살짝. 후추 간장.
참기름 살짝. 참기름. 네, 참기름이 딱 코가 딱 이렇게 향 네. 맡으면 아주 맛있는 향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묵면 국수와 함께 이렇게 가미를 해주면은 이게 한마디로 고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고명이라고 있어요. 하면 이거를 위에다 살짝 얹은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 그래서 얹을 수 있는데 요리 좀 하신다 하셨죠? 네. 아, 저요? 네, 예. 그 앞에 가스, 이럴 때는 또 잠깐. 저도 먹어야 되니까. 네, 예. 가스 좀 켜주시겠어요? 이거 요리 못해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가스불키라고 요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볶음. 아, 요리하네. 네, 네. 아, 볶아야 되는구나. 아. 볶기만 되는데 이게 어쩐지. 어느 정도로 볶으면 나는 이걸 어떻게 되냐면 하지? 저 살짝 고민했어요. 여기다 이걸 넣어주세요. 넣어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인데 네, 이걸 네. 볶는구나, 선생님께서 따로. 김태욱 씨를 오시자마자 잘 활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다룰 줄 아시네. 그냥 안 주시네요, 음식을 역시. 이게 볶는 거는 뭐 오래 익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소고기고 다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핏기만 없어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돼요. 불은 중불인가요? 불은 센 불로. 센 불로. 네. 알겠습니다. 센 불로 따닥 살짝만 해서. 익히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네. 이제 끓잖아요. 예, 예. 이래서 요리는 혼자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나고 그쵸?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네. 예. 자. 부부끼리가 요리하면 좋은데 맞아요. 단점은 하다 싸울 수가 있어요. 아, 답답해. 내가 할게. 나와. 나와 내가 혼자 내가 하게나. 할게, 내가. 이런 경우 많아요. 제 아내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으면 답답하대요. 예. 좀 하시네요. 네. 오.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갛빨갛한 부분이 네.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 네. 조금 더 볶는 동안에 네. 이제 요거는 금방 끓었죠. 네, 네. 벌써 국수 같은 느낌이 꽤 나요. 아, 냄새 좋다. 냄새, 너무 좋고. 소리. 이거를 기가 바로 막히네. 완성 접시로 네. 담을게요. 정말 이게 야들야들해져서 면 같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네. 어묵을 더 얇게 썰면 좋을 것 같아요. 얇게 썰면 썰수록. 네, 또 네. 기호에 네. 맞게끔 이제 네. 취향에 맞게끔 그래서 어묵을 왜 그 국수처럼 네. 뽑아내는 네. 딱 넣으면은 싹 국수처럼 나오는 그런 기계 하나 사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주 드실 분들은. 네. 근데 면도 네. 뭐 우리가 가는 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좀 넓적한 면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기호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 김태형 아나운서가 잘하고 있네요. 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네네. 자, 그렇게 여기까지만 볶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로케를 만든다고 여기서?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이제 불을 꺼서 잡아주세요. 네. 네, 자, 놔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담은 거에다가 국물. 국물을 이렇게 국물만 먹어도 끼얹어주고, 네. 벌써 여기까지 시원한- 어묵 향이 진하게 오네요. 예, 어디 국물만 한번 맛을 볼게요. 국물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 겨울에 진짜 잘 어울리는 어묵 국물. 그 아침에 해장으로도 좋죠. 여기에다가. 아유, 이 국물도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네. 김태욱 아나운서님께서 맛있게 볶아주신 네. 요 소고기를 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고명 얹는 거예요. 참기름이 들어가서 네. 윤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예. 아. 자, 김태욱 씨가 직접 볶은 고명. 여기다 또 뭐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자, 마무리 있어야죠. 네. 네. 아무래도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제가 금방 홍고추 아, 홍고추 모양을 더 내기 위해서. 아, 살짝만 네. 해서 얹어주죠. 아, 모양. 이렇게 하니까 확 사네. 여기에다가 네. 쑥갓도 역시 데코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요. 예. 보기 좋은 살짝 호떡이 얹어주죠. 그게도 맛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마치 여기에 광고에서 보는 듯한 달걀까지. 그런 오. 비주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어묵면 국수까지도 완성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어차피 먹을 때는 다 섞을 거지만 네. 이렇게 모양을 내는 게 예, 이렇게 다 이제 섞겠죠 먹을 때는 다 망가뜨리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은 마찬가지로 또 액젓이나 국간장으로 더해서. 기호에 맞게 해주시면 아우 진짜 추운 겨울 오늘 날씨 엄청 춥잖아요. 네. 이럴 때 따끈한 어묵 국물 한 숟가락만 해도 몸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어묵 국수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좀 뜨거우실 것 같은데. 진짜 국수처럼 빨려 들어갔어. 어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오늘 무슨 맛이 넘어가네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 홍순환 선생님 네. 오늘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게 먹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죠. 네네. 하나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챙겨드립니다. 이번엔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전염병도 아니고 유전 질환도 아니지만 네. 다른 사람이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인기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을 수 있는 것 뭘까요? 일단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환일 것 네. 같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눈치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구취. 원인을 알면 답이 보인다입니다. 네, 사실은 구취 그러면은 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들이 그 구취를 통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에 따라 그 원인도 다르고 각각 해결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 사항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과의사 이철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입을 열 때마다 나는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치료를 권했다가 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마저 깨졌다는 그런 사연들 듣는 예. 경우가 있는데 구취라는 게 스스로 알아채기는 참 힘든 일인가 봐요. 남이 얘기해줘야 하니까. 구취를 네. 본인이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본인이 구취를 체크를 해서 구취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보통 모르고 지나가다가 남들이 이야기해줘가지고 구취가 난다는 걸 알게 될 때 본인이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구취를 네. 자가 진단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궁금해요. 보통 치과에 가면은 네. 전문적인 치과에서는 구취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구취를 측정하는 기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볍게 자가진단법은 손등을 가볍게 혀를 핥은 후에 예. 침이 마르게 되면은 예. 가까이 코를 대고 맡아보는 냄새를 맡기가 있고 아. 그다음에 3분간 그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다물고.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손에 입을 입김을 불어 넣어가지고 네네. 냄새를 냄새를 맡아서 맡고. 구취를 확인할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멘붕으로 그 혀 뒷면을 긁어가지고 네네. 그 한 5초 정도 있다가 냄새를 확인하는 거 네. 그다음에 네. 치실을 사용하고 난 연후에 아. 냄새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 자가진단법. 그런데 네. 이런 네. 그 검사를 할 때 보통 식사 후에 즉시 하면 안 되고 네.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고 난 후에 예. 한 30분 정도 예. 이렇게 그 경과되고 난 후에 음식물이 냄새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막 음식을 먹자마자 하면 이게 음식 냄새인지 원래 그렇죠. 내 구취인지 헷갈릴 모르니까.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이렇게 자가 진단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취를 본인이 스스로 사전에 남이 이야기하기 전에 체크를 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본인의 입냄새를 이야기를 해줄 때 본인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감도 상실되고 뭐 우울증도 오고 대인기피증 등등 이렇게 정신과 질환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전혀 구취가 없는 환자분이 내 스스로 입에 구취가 난다고 하는 자취증을 가진 환자들도 있어요. 강박관념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지나친 구취에 대한 걱정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구취가 왜 생기는 건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양치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양치질 전에 구취는 구강 내 원인과 구강 외 원인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구강 내 원인은 주로 전체 구취의 한 90% 정도가 구강 내 원인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90% 이상이 구강 내 그래서 원인. 예. 주로 구강 내에 있는 충치라든지 지주질환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불량 보철물, 네. 그다음에 잘못 관리된 털리, 또 치아 내에 붙어 있는 뭐 치석이라든지 네네. 치태, 설태 등등이 구강 내 구취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고요. 또 예. 어떤 경우에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호흡도 구강건조증을 야기해서 구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우리 입속 문제 말고도 또 우리 신체상의 원인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구강 외 원인이죠. 예, 네. 전체 우리
전신 질환이나 전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취가 전체 구취 발생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제일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가 됩니다. 예, 인슐린 예. 분비가 저하가 되다 보면은 그 탄수화물 대사가 저하되고 네. 지방 대사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사 산물인 아세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톤이 혈액을 타고 가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아세톤 냄새나 옅은 과일향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예.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네네. 신부전증은 이제 그 혈액에 요소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혈액의 요소로 인해서 암모니아 냄새라든지 네. 그다음에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 이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구강내로 통해 가지고 호흡기로 통해서 그 달걀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비염이나 우리, 충농증도요. 우리 그 코 주변에 네.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부비동이라는 게 있고요. 네네. 상악동이 2개 있고 부비동이 4개가 있는데 부비동염이나 상악동염에 걸렸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염증이 구강내로 흘러나오면서 구취를 네.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구취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 예. 근데 앞서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녀의 차이도 있다고요? 예. 우리 건강보건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네. 구취로 인해 가지고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이 비율을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51.8% 정도, 네. 남성들이 48.2% 정도의 구취로서 원인으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좀 더 많나요? 남녀 간에 큰 차이는 별로 네, 없지만은 그 원인이 남녀 간에 또 기본 원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여성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예. 배란, 생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구취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특히 뭐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좀 맞아요, 좋아한다고 맞아요. 해요. 선호하는 편이죠. 그런 걸 먹다 보면은 위에 열이 차게 되고 또 위산이 역류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위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구취도 발생이 되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역시 음주 아니겠어요? 음주? 음주와 네, 흡연이 술 많이 뭐 마시는. 남자의 구취 발생의 가장 주요 요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또 뭐 여성들하고 달리 좀 과묵하고 네. 말이 수가 적다 보니까 입을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말을 또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구취가 있네요.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 남자들 그 담배 뭐 남녀 다 뭐 불문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네, 구취가 담배는 뭐 엄청나게 많이 구취 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자, 신체적인 원인 외에도 네. 생활 습관 속에서도 구취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면서요? 행동이라든지. 예, 생활 습관에서 구취를 유발시키는 것은 가장 그 아까 음식 종류 중에서도 네. 남자의 흡연과 음주 이런 흡연과 음주는 음주의 알코올이라든지 네. 흡연을 하고 있는 니코틴과 타르 같은 게 직접적인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또 타액선을 건조하게 해가지고 네네. 구강건조증을 불러옵니다. 예. 그다음에 남자의 여자들이 주로 좀 좋아하는 커피. 야. 커피는 구강 내에 맞아, 그 맞아, 세균이 맞아. 예, 증식되기 좋은 예. 이런 환경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네. 황을 함유한 그 음식이 있습니다. 네, 특히 양파라든지 네. 마늘이라든지 네. 무라든지 무, 고사리 등등은 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그 음식물로 인해서 구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구취 네. 제거하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예. 양치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소품들을 좀 갖다 놨는데 네, 보니까 혀 클리너도 있고요. 여기는 혀 클리너고 네, 치간 칫솔도 우리 보이고요. 그 입솔이고 치간 네. 칫솔이고 이제 이게 우리 구강 모형입니다. 네. 네. 구강 모형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양치법을 그러겠죠.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그 어떤 뭐 치료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네. 양치하는 방법은 네. 이렇게 그 우리가 회전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보통 양치질을 하면 뭐 음주 후에 막 이렇게 문지르고 맞아, 하다 맞아, 보면은 맞아. 귀찮아요. 치아가 예. 상하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회전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양치를 할 때 잇몸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잇몸 마사지를 해주고 치아 부드럽게. 부분에 와서 이렇게 돌립니다. 부드럽게. 이게 부드럽게 끝에 이렇게 와서. 돌리면서 그래야 치아 사이에 치대라든지 음식 물질 그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씩
각자 부위를 10번씩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해주시고 손목 스냅이 중요해요.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아래도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서 쓸고 네. 쓸어 안쪽도 이렇게 올려주는. 쓸어 올렸다 네. 이 몸을 마사지 해주고 네. 지하 부분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예. 그리고 10번씩 이렇게 다 돌아가고 하고 마지막에 혀를 이렇게 10번 정도 넣고 이게 부족할 때는 혀 클리너 같은 거 클리너를 혀바닥에 이렇게 활용하고. 자극해주고 예. 해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치간 칫솔을 치간 칫솔은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예. 치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 치실은 치아가 탄탄할 때는 치실을 쓰지만은 치아가 느슨해질 때는 치간 칫솔을 가지고 이렇게 치아 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면은 예. 구강내를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내 치아 상태에 따라서 치실을 사용하느냐, 치간 칫솔을 사용하느냐, 또는 클리너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내 입안의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애완동물에서 벗어나 가족이자 친구가 된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이제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됐는데요. 똑같죠, 저 자식들하고. 자식 같은, 저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저 딸이에요. 항상 집에 가면 이렇게 가족처럼 계속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냥 저한테만 의지해주니까 그게 가장 좋은 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1000만 명 시대. 관련 시장 규모 약 2조 9천억 원. 이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음을 뜻하는데요. 뭐 먹는 것도 뭐 사료만 주긴 또 미안하니까 간식도 사주고 강아지 용품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족 같은 존재가 돼버려서 원래 가족한테 쓰는 거는 원래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대상 월 지출액은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 반려동물에게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 이가 많다는 건 시장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반려동물 관련 틈새 시장이 창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재주 하나로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김은하 대표. 그녀의 창업 아이템은 뭘까요? 저희는 반려동물의 목줄, 리드줄, 인식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는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패티켓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품들이 그녀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는 이제 목줄과 같은 안정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디를 갈 때 꼭 필수적으로 이제 주인의 연락처가 적힌 뭔가의 목걸이를 해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드시 필요한 용품인 만큼 경쟁업체도 많은 상황.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였는데요. 사람들도 이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알러지가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제 반려동물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염색 작업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천연 기법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알러지를 발생하는 그런 유해 물질이 전혀 없는 그런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천연 소가죽이나 수면으로 목줄을 만들고 반려동물 이름과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 역시 소가죽으로 만든다네요. 오프라인 매장들의 납품 의뢰도 많이 받았지만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는데요. 그래도 반려동물 건강을 생각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과 꼼꼼한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는 것이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태여서 요즘은 한 달에 한 1,000에서 1,500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창업 1년 6개월 만에 이만큼 성장한 건 반려동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견주에게 전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아 이거 해보자. 그게 뭐예요? 간식이에요? 가만 있어봐. 아 착하네. 아 착해. 아 착해. 아 착해. 아 배우고 싶다. 와. 주인 마음에 쏙 든 듯한 디자인. 이 구역 멋쟁이는 나야 나.
사실 견주 김준호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디자인보다 안전성이라는데요. 뭐 알레르기도 많이 반응이 일어나고 목에 털 빠짐도 있고 많이 간지러워도 하고 이랬었는데 우연치 않는 기회에 이렇게 바꾸게 돼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착용하고 나서는 애들이 확실히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이고 알레르기나 털 빠짐 이런 게 없어서요.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엔 약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려동물 시장. 이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가전제품들이 출시되는 한편 반려동물 전용 스파, 호텔, 유치원 등 사업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소비자가 아닌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틈새 아이템도 등장했는데요. 이거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서 쓰이는 반려견들의 케이지입니다. 단순한 장 역할에 그쳤던 케이지에 첨단 기술이 더해져 탄생한 제품. 과연 어떤 기능을 담고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절기를 하나를 개발해서 주전원, 난방, 배기, 급기, LED 등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라 호텔장, 입원장, 분양장 등으로 나뉘는 케이지. 각 실마다 따로 조절이 가능한 주전원 버튼이 있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부 기능들은 어떨까요? 먼저 조명은 LED 등으로 1에서 8단계까지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터치 방식으로 된 난방 장치는 1도에서 4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 바닥엔 원적외선 필름을 장착해 가정집의 온돌방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안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배기 장치와 자연 바람을 유입시키는 급기 장치가 공기를 순환시키고 냄새를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렇게 완성된 케이지는 주로 동물병원, 반려동물 호텔, 반려동물 학교 등에 납품됩니다. 특히 아픈 반려동물의 경우 쾌적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첨단 케이지로 바꾸는 동물병원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케이지와는 달리 조명, 온도, 환기 타임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인기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닥 온도도 잘 맞춰주고 불도 잘 나오고 특히 원터치 방식이라서 조금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들 입원시키고 보면은 확실히 좀 애들이 편해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그 기존의 장들은 좀 철장으로 돼 있어서 조금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따뜻한 느낌도 많이 주고 해서 보호자분도 만족하시고 인테리어나 다른 부분과도 잘 어울려서 맞춤형 제작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의사와 반려동물 그리고 주인의 마음까지 사로잡다 보니 첨단 케이지 업체의 월 매출은 약 1억 원. 틈새 시장 제대로 잡았네요. 강아지들이 아무래도 소변, 배변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게 좀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배기랑 급기가 빨리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공기 환기도 빨라지고 그런 면에서 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블루오션인 반려동물 시장. 일찌감치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을 위한 아이템으로 틈새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 틈새에 숨겨진 기회를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셀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등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연출에 신경 쓰는 주부들 많으시죠? 요즘 복고 열풍이 불면서 빈티지나 앤틱한 분위기가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가구 몇 개와 소품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문 가구 딜러와 함께 똑소리 나는 인테리어법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부들의 변하지 않은 관심사, 바로 집안 인테리어. 특히 요즘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유로풍 앤티크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최근 간단한 방법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네, 채널A의 방송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티크 가구에 푹 빠진 강은정 주부. 네, 들어오세요. 기대하시라. 드디어 개봉 박두.
현관 입구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앤티크란 고대 그리스 로마 등의 고전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고전적인 것, 즉 오래된 골동품을 말합니다.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가구나 소품들을 이용한 것이 바로 앤티크 인테리어의 포인트인데요. 강은정 주부는 어떻게 앤티크 인테리어에 빠지게 된 걸까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오는 앤틱 가구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고풍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서 이제 하나둘씩 구입을 하기 시작했죠. 기본적으로 앤티크한 가구는 물론 거기에 강은정 주부만의 센스 있는 배치를 통해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강은정 주부의 집을 찾는 지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앤티크 인테리어의 결정판인 주방. 오전이면 이렇게 사람들과 주방에서 티타임을 즐긴다는데요. 마치 커피숍에 온 것 같죠? 집이 너무 예뻐요. 가정집 같지 않고 꼭 카페 분위기도 나고 아주 멋진 카페에서 차 마시는 기분이 들고.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앤틱인데. 최근 남편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만들었다는데요. 여기서 책이 그냥 저절로 읽힐 것 같은데요? 바로 남편만을 위한 공간 서재입니다. 책을 읽을 때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은은한 조명을 배치해 분위기까지 살렸는데요.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겠네요. 네, 많이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집안 곳곳 실용성까지 갖춘 맞춤형 앤티크 가구들. 사실 이렇게 집을 꾸미는데 도움을 준 누군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앤틱 가구의 특성상 제가 조금 전문적인 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는 딜러분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제 앤티크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한 가구점. 나무도 다 결이 살아있고 너무 예쁘다. 오, 너무 멋져. 저희 집에 갖고 이거 다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갖고 가니까 사진이라도 찍어서. 감탄사 절로 자아내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인테리어의 결정판.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실용성이 돋보이는 가구부터 예술 작품 같은 가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수입 가구 전문 가구 매장인 이곳에서는 앤티크 가구 판매는 물론 주부들에게 간단한 인테리어 상담도 해주고 있었는데요. 여러 주부님들이 앤티크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앤티크 상점에 오셔서 인테리어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진 거실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한 주부. 여기 거실 이쪽에 티룸처럼 이렇게 꾸미고 싶거든요. 과연 전문가가 제안하는 인테리어는 뭘까요? 정말 카페 같네요, 사장님. 저도 이렇게 한번 꾸며보고 싶은데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의자 2개와 테이블 하나면 끝! 가구 배치를 통해 공간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세요? 네,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책꽂이 두시면 여기서 책도 보실 수 있고 간단한 메모도 하실 수 있고.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큰 공사와 많은 비용이 드는 인테리어 상담보다는 적은 비용에 그리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 이곳에서 상담 후 간단한 가구 몇 개로 나만의 공간을 만든 고객들을 사진인데요. 어떠세요? 그렇다면 전문 가구 딜러가 제안하는 인테리어 꿀팁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촛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은 전기 작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스탠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안한 건데 이렇게 앤티크한 소품들을 리폼에 활용하면 큰 변화 없이도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데요.
고전 소품에 실용성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인테리어 소품들. 마지막으로 앤티크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주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제가 앤티크 딜러 하면서 해외에서 본 사례들은 가구들을 일회성으로 쓰지 않고 자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그 조상을 기리고 그 가구에 대한 애정을 갖는 걸 보고 많이 부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역사가 깃든 애정이 깃든 가구들이 물려지면서 버려지는 가구가 아니라 물려지는 가구로 유산으로서의 가구로 남았으면 하는 게 제 앤티크 딜러로서의 바람입니다. 단순히 가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역사가 담긴 앤티크 가구. 여러분도 나만의 기억과 추억을 담은 인테리어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12월 28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